자, 85초. 85쪽에 있는 거 거의 다 얘기했었는데, 오늘 해성에 대한 거 좀 얘기하겠습니다. 뭐에 대한 거? 해성하고 태양 좀 얘기할게요. 알겠죠? 해성. 해성은요, 일단 이심률이 매우 큰 타원 궤도 운동을 하거나 혹은 대부분은 그 타원기가 아니라 쌍곡선 포물선 운동해가지고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태양계 범위를 명왕성까지다, 해왕성이나 명왕성까지다 라고 얘기하면 근일점이 태양 근방으로 되게 가깝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태양계 바깥쪽에 있을 때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그 속도차가 대단히 심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래 됩니다. 태양계 바깥에 있을 때는 본체가 주로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얼음하고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댓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해성의 본체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집에 얼음 있죠, 얼음. 냉동실에 얼려놓은 거. 그거를 살짝 이렇게 폭폭 때려가지고, 이렇게 부서뜨려가지고, 그거를 운동장처 모래 있죠. 모래에다 이렇게 굴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뭉친 형태. 졸라 지저분한 얼음. 됐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가 태양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태양 가까이에 들어오면 누가? 얼음이 부풀게 됩니다. 열이 높아지니까. 문제는 뭐냐면 태양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근접 속도는 빨라집니다. 요 앞 시간에 촬영했는 게 케플러 법칙인데 케플러 2법칙에 보면 근일점에 가까울수록 엄청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갑작스럽게 확 올라가면서 얘가 이제 수증기가 되면서 이렇게 붕 커져요. 면적이. 그리고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뭐가 발생하느냐. 해성들은 보통 이런 모양으로 많이 그리죠. 됐습니까?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해성의 뭐라고 부른다? 머리라고 부르고 나머지 부분을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꼬리. 네, 꼬리라고 합니다. 꼬리는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가스 꼬리가 있고 기체. 그 다음에 여기 암석 부스러기 같은 게 쭉 퍼져 나오는데 두 개가 그 관성 모멘트가 좀 달라가지고 꼬리가 두 개로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메인 꼬리는 가스 꼬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쭉 처지는 꼬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티클 꼬리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해성은 별거 얘기할 건 없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누구에 대한 내용이다. 누구에 대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해성의 꼬리에 대한 거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 꼬리의 길이는 언제 제일 길까? 어디에 있을 때? 즉, 누구? 태양과의 거리가 어떨수록? 짧을수록 깁니다. 됐죠? 가까워질수록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꼬리의 방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밤하늘에서 해성을 봤어. 그럼 해성이 꼬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일로 가고 있네. 맞죠? 맞아요? 그래서 꼬리의 방향을 통해서 뭐를 추정한다? 뭐? 이동 방향을 추정한다. 큰일 납니다. 이동 방향 모릅니다. 알겠죠?
왜? 왜? 꼬리가 발생한 이유는 움직이기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고 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이게 태양과의 거리 때문에 이게 길이를 판정했잖아. 맞아요? 그럼 이 말이에요. 태양으로부터의 복사 압력에 의해서 얘가 쭉 꼬리가 뻗어나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걸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태양이 있고 행성 궤도가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행성 궤도가 있고 해성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간 거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해성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됐습니까? 그러면 꼬리가 발생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태양이 뿜어내는 복사 압력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제일 가까울 때가 꼬리가 어때? 제일 길 거니까 어느 쪽으로 뻗어야 될까? 뿜어내는 거니까 태양 반대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갈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요 두 위치는 꼬리의 길이는 어때야 되나? 짧고 다만 방향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더 멀어지면 방향은 태양 반대쪽, 방향은 태양 반대쪽이고 꼬리는 더 짧아집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래 되네. 이게 꼬리다. 움직이는 동안 움직이는 방향과 꼬리가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꼬리가 펼쳐져 있는 방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렇죠? 태양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운동 방향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마치 생각할 때 그거 생각할 수 있잖아. 저보고 야구 만화 같은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마구를 던지잖아. 맞아?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기 캐릭이 공 던지면 졸라 빠르게 공이 빠르게 날아간다 하면 공이 동그랗지도 않죠. 공이 이래 나옵니다. 맞아요? 그림에서 이쪽에 타자가 서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던졌다 그러면 혼신의 힘을 다한 붓질이 막 나옵니다. 맞아요? 이래갖고 쫙 뻗어나가는 그림으로 막 이래 그리잖아. 이래 가다가 이게 용으로 변신하고, 그죠? 불사조로 변신하고, 폭풍이 돼서 날아가고, 그러고 타자에서 으아! 이질하다가 뒤지고 이질하잖아.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현 시점에서 속구가 제일 빠른 사람이 오승환이라고 봐야 되죠. 여전히 아직은. 그럼 오승환 정도 되는, 조금 MLB로 넘어갈까? 아롤디스 체프먼이라고 합니까? 160을 거의 평균 구속이 160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 시카고 컵스의 마무리 투수가 쿠바 출신에 한 4년 전인가 임마 처음 출연했을 때 너무 빠르다. 빠른 거는 맞는데 제구가 안 될 거다 했는데 이제 제구가 되죠. 예, 손도 못 댑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100마일이면 160 정도가 넘는가 그래요. 알겠어요? 이 말은 평균 구속이 101인가 그래요. 101마일이요? 예, 101마일. 그러면 한 162쯤 되는 거예요. 최고 구속이 165까지도 찍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어마어마한 속도죠. 오승환이가 그 정도로 빨리 던지는데 그거 한 10km 이상 더 빨리 던지는 거잖아. 거기다 키가 2m에 육박합니다. 이마도. 그러면 마운드에서요. 거리가 꽤 되잖아, 사실은. 근데 투수가 같은 공을 던져도 스탠스를 여기까지 하는 거하고 이래 앞으로 더 내미는 거하고 그러면 릴리스 포인트가 어떻게 돼? 릴리스 포인트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타자 입장에서 어떨까? 와인드업하고 공 쓱 했는데 퍽 하면 이렇게 들어왔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마 키도 크고 릴리스 포인트가 되게 늦어요. 아롤디스 체프먼이. 그러니까 체감은 어떨까? 쳐야지 이치합니다. 그 정도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잘 들어. 아롤디스 체프먼의 공을 촬영을 해보면 이래 나와? 아니요.
적외선 카메라로 찍어보면 나와. 왜?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 공기 흐름이 나와. 공이 저렇게 되죠. 네, 포인트는 뭘까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 공기가 있는 거예요, 공기. 뭐 말인지 이해야 됩니까? 근데 우주 공간에서는, 어디에서는? 우주 공간에서는 태양이 없었다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꼬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뭐가 없으니까. 사실 거의 진공 상태잖아요, 우주는. 맞아? 그러니까 저항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꼬리가 발생될 수 있다, 없다? 운동만으로.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운동 방향하고는 전혀 꼬리 방향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잠깐 앞으로 좀 돌아가서 태양을 일단 전반적으로 책을 보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능답교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고요. 총이나 저기 자연인 중에 한 명 책 앞으로 줘라. 니는 뭔데 책도 안 들고 오는데? 마실 나온 사람처럼. 왜 그러는데? 어? 지금 너네가 방학 중에 전반적으로 지금 좀 약간 좀 긴장감이 좀 떨어졌는데, 뭐 이해는 합니다. 알겠어요? 별로 뭐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는 가능하면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계약하고 나서 좀 공부 좀 해라. 알겠나? 예. 77페이지 태양의 활동 첫 번째 1번 태양의 표면을 보통 빛이 나는 구면이라고 해서 광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태양의 표면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죠? 쌀알무늬하고 흑점인데 여기서 첫 번째 기억할 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쌀알무늬는 앞에 봐봐. 쌀알무늬는 크게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있어요. 됐어요? 이때 어두운 무늬가 흑점이다? 아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래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밝은 노란색이 밝은 무늬고 약간 갈색빛의 황토색에 가깝다 그럼 뭐 어두운 무늬 새카맣다 흑점 이래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색깔로 시각적으로는 이때 쌀알 무늬의 밝고 어두운 무늬는 대류 때문에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럼 대류가 상승했네? 뭐 뜨겁다 밝다 하강하는 부분이네 차갑다 어둡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흑점은 아예 못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대류층의 물질이 아예 못 올라온 거야. 표면까지. 왜 못 올라왔느냐? 누가 잡아당겼어. 누가? 태양의 포인트 자기장입니다. 뭐 때문에? 자기장 때문에 물질이 내부에서 응축이 되고 붙잡혀가지고 못 올라온 거야. 됐나? 됐어? 따라서 흑점이 있는 곳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가 편성되어 있다? 자기력선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리고 물질의 밀도는 어떨까? 내부에서. 이게 원래는 대류층 전체로 퍼져 있어야 되는데 표면까지 퍼져 있는 게 아니고 한 곳에 뭉쳐져 있는 거잖아. 맞아? 따라서 물질의 밀도가 대단히 높아서 압력이 되게 높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까? 됐나? 또 하나. 표면의 온도만 따졌을 때, 뭐만 따졌을 때? 표면의 온도만 따졌을 때 밝은 무늬하고 어두운 무늬는 거의 비슷해요. 됐니? 근데 흑점은 물질이 안 올라왔지. 그래서 온도가 어떻다? 일반 쌀알 무늬보다 낮은데 한 2000도 낮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온도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평균적인 쌀알 무늬의 온도는 6000. 얼마? 6000K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00도 정도 낮으니까 흑점은 4000도 정도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어디가 세다? 흑점이 훨씬 세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 흑점의 이동과 태양의 자전. 태양이 자전함에 따라 흑점도 어떻게 된다? 따라 움직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흑점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걸 보고 뭐가 자전한다? 태양이 자전한다. 됐어요? 그래서 흑점이 이동하는 것은, 잘 봐라. 흑점이 이동하는 것은 뭐의 증거다? 태양 자전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됐죠? 됐어? 이때 주의할 점. 방향이 중요하다. 뭐가?
너 상식적으로 태양은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지노? 지구 관측자 기준의 방위로 얘기하면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맞아요? 이때 중간에 어느 쪽 하늘을 경유하지? 남이야, 북이야? 북반구에서는 남쪽 하늘로 갑니다. 그러니까 집을 어느 쪽으로 지어? 남향으로 짓잖아. 북향으로 짓는 경우는 거의 없죠? 맞아? 그러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태양이 북쪽 하늘을 지나갈 때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야. 됐어? 봐봐. 너네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남쪽이라고 합시다. 어디라고요? 그럼 이쪽이 어디고? 동, 서, 남. 됐어? 그럼 이래 되는 거야. 태양의 궤적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럼 태양을 가장 오랫동안 관측하려면 어느 쪽 하늘로 서 있는 게 나을까? 동쪽으로 보고 서 있는 게 나아? 남쪽으로 보고 서 있는 게 나아? 서쪽으로 보고 서 있는 게 나아? 남쪽이죠. 왜냐하면 남쪽을 보더라도 잘 봐. 남쪽만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시야가 대부분 어떻게 돼? 대략 120도 정도 이렇게 뻗어나가죠. 맞아요. 이 정도 각도 아니야. 맞아. 그럼 사실 남쪽 하늘을 기준으로 서 있으면 어느 정도는 동쪽 하늘과 어느 쪽 하늘이 서쪽 하늘이 관측 커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됐냐? 그럼 잘 들어. 지금 너네 눈앞에 태양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됐니? 됐어? 그럼 태양이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됐나? 이거는 지구 자전 때문이지. 이때 흑점이 잘 봐라. 여기에서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된다? 됐어? 흑점의 이동 방향은? 흑점의 이동 방향은? 그래! 알았어? 알았어? 됐어요? 단 이거는 이 동서남북은 누구 기준으로 얘기한 거고? 관측자 기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나? 그러면 막 이런 거 생각이 귀찮은 사람 이래 하면 돼. 아, 지구 관측자 기준으로 보면 흑점 이동 방향은 동에서 서야. 알았어? 됐어? 근데 문제에서 지구 관측자 기준이 아니고 태양면 기준이라고 나와서 뭐라고 나왔다고? 태양면 기준이라고 나오면 그냥 반대 때리면 돼. 알았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흑점의 위도별 분포 한번 보시면 되고, 주의할 점 여기에다가 하나 쓰자. 참고, 제가 유튜브 올려놓은 강좌 중에요, 예전 강좌 중에 태양은 따로 촬영을 해놓은 게 2개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책 보고 하는 게 그거 한번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재생 목록에 올려놓을 테니까. 알겠죠? 잘 봐. 또 하나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태양의 적도라고 합시다. 뭐라고 하자고? 태양 적도라고 하면 여기 있던 흑점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같은 시간 동안. 알겠나? 예를 들어 2시간 동안 관측했더니 요만큼 갔대. 됐어? 그런데 요거보다 요 위에 있는 놈이 있었어. 이때 얘들 둘이는 같은 경도에 있었어. 어디에 있었다고? 같은 경도에 있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런데 누가, 자, 이걸 A, 이걸 B라고 하면 누가 좀 더 고위도에 있나? A가 고위도에 있죠. 보니까 같은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얘는 이만큼 움직였는데 얘는 요만큼 움직였더래. 됐어? 만약에 지구처럼, 뭐처럼? 지구였다면은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게 같아야 되겠지. 맞아? 같은 각도로 움직여야 되는데 고위도로 갈수록 회전하는 각속도가 어떻다? 느리다. 자, 잘 들어. 뭐 어디로 갈수록 빠르다 느리다 중요한 게 아니고 태양 위도에 따라, 뭐에 따라? 태양 위도에 따라 흑점의 이동 속도가 다르다는 것은, 됐나? 흑점의 이동 속도가 다르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고? 태양의 자전 속도가 어떻다? 위도에 따라 어떻다? 동일하다, 다르다? 회전 각속도가 다르다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태양이 무슨 상태였다면, 고체였다면, 고체는 강체 회전을 합니다. 뭘 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이래 돌려. 그럼 잘 봐. 요 지점이 한 바퀴 도나, 요 지점이 한 바퀴 도나,
한 바퀴 도는데 각도, 일정 각도를 도는데 걸린 시간은 어때? 같은 시간 동안 돌았는 각도는 같잖아요. 맞아요? 각속도는 같잖아. 지구는 적도가 30도 움직였으면 대구 지역도 몇 도 움직여? 30도 회전한 거야. 됐어? 그런데 위도에 따라서 돌아간 각속도가 다르다라는 것은 어쨌든 태양은 뭐는 아니다. 오케이. 고체는 아니다. 됐어? 그러면 뭐 아니면 뭐다? 액체 아니면 기체일 텐데 온도를 측정해 보니 도저히 액체 상태일 수는 없기 때문에 기체라고, 기체가 응축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합니다. 잘 들으라. 시험 문제에서 태양면을 관측했더니 흑점이 이동하는 사실을 알았대. 됐어? 뭐의 증거고? 자전한다라는 증거입니다. 됐어요? 근데 위도에 따라서 분포된 흑점들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속도가 다르대. 뭐의 증거고? 각 위도별로 태양 자전 속도가 다르다. 오케이, 그걸 더 업그레이드. 태양이 기체라는 것을 증거로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7쪽에 4번에 태양의 대기. 체층, 코로나, 홍염, 플레어 돼 있는데 주의해라. 체층하고 코로나를 엮으세요. 두 개는 태양의 대기가 맞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지. 자, 체층은 요게 태양 광구라고 하면 체층은 요 위에 이렇게 얇은 대기층입니다. 대단히 얇아요. 됐니? 됐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는 이 위에 되게 두껍게 형성된 대기층입니다. 됐습니까? 됐나? 내가 빨간색으로 그린 이유는 체층은 실제로 붉은색입니다. 뭐라고요? 붉은색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는 색깔이 없어서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 유백색? 진주빛으로 나타납니다. 알겠어요? 상하 색깔. 됐나? 요 화이트보드 요 색깔. 됐어?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두 개는 대기 현상인데 홍염하고 뭐가 있노? 플레어 있죠? 그거는 묶어서 옆에다 쓰세요. 이거는 태양 표면의 뭐라고? 태양 대기가 아니고 태양 표면의 폭발 현상. 폭발 현상이 대기 밖으로 뿜어져 나온 게 보이는 겁니다. 알겠어요? 분출 현상이다 이 말이야. 됐나? 그런데 홍염하고 사실 플레어는 이 태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쪽으로 가면 뭐 크게 별 차이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하는 건 이겁니다. 자, 홍염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이 됩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이거야. 태양면이면 뿜어져 나왔지? 나온 다음에 고리 모양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올라왔다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고 쭉 올라와가지고 다시 표면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알겠습니까? 홍염은. 됐나? 그런데 플레어는 뭐냐면요. 가시광선 영역으로 관측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너무 세서. 뭐라고? 그럼 하나 물어볼게. 가시광선으로 관측이 안 된다는 거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어떨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플레어는 짧은 쪽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에너지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훨씬 셉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폭발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태양면 중에 홍염은 일반적인 폭발. 홍염은 일반적인 광구면, 쌀알무늬. 그럼 플레어는 더 세대. 흑점 표면 폭발이에요. 됐니? 왜? 물질이 압축되어 있었던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알겠나?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가시광선으로는 잘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2학기 때 우리 그 모든 별 수업 한번 할 거예요. 됐어요? 나사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확인할 겁니다. 됐냐?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나아. 어차피 수능 시험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도 거기서 사진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게 많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잘 들어. 어쨌든 간에 대기로 분출되는 현상이지. 분출되면 태양이 가지고 있던 물질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뻗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흑점은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 태양 흑점이 되게 메인 테마가 많아요. 흑점은 매년 관측해서 보면 흑점 수가 일정하나? 아니요. 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주일 전에 보였던 게 오늘 보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계속 관측하다 보면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면에서 뭐 하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고 됐어. 근데 유달리 전체적으로 태양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을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다. 적을 때도 있습니다. 올해가 극소기에 해당합니다. 태양면 앞만 쳐다봐도 흑점이 아주 작은 게 한두 개 있을까 말까예요. 근데 많아질 때는 진짜 막 꼼보 있는 것처럼 좀 많은데 됐나? 이런 거야. 흑점이 많아졌다라는 거는 태양에 뭐가 세졌다는 얘기죠? 자기장. 그렇죠. 자기장이 활발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됐나? 됐어요? 그런데 그게 많아지고 적어지는 주기가 11년이에요. 몇 년? 흑점 수가 많아지고 적어지는 주기가 11년이라는 것은 태양의 자기장 활동이 어떻다? 11년 주기로 변화한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태양의 대기 중에 아까 바깥쪽 대기 누구? 코로나를 관측했더니 한 번씩 작아질 때도 있고 어떨 때도 있더라. 작아질 때도 있고 어떨 때도 있더라. 규모가 커질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변화 주기가 누구하고 맞아떨어지더라? 흑점의 그러니까 흑점의 개수 변화 주기인 몇 년? 11년과 맞아떨어지고 흑점의 극대기일 때 규모가 어떻게 되고 커지고 흑점이 줄어들었을 때 뭐 작아진다는 사실에서 코로나의 규모는 역시 누구의 영향이다? 자기장 영향이다. 됐어? 따라서 우리는 태양 자기장 활동을 무엇을 통해서 변화한다는 걸 알 수 있나? 첫 번째, 흑점의 개수 변화. 됐나? 두 번째, 뭐의 변화? 코로나의 규모 변화. 됐어요? 그러면 인간은 왜 이렇게 뭐에 관심을 가지는 거지? 태양 자기장 활동에 관심을 가지느냐? 왜? 포인트는 플레어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자, 플레어는 홍염은요, 솔직히 태양 표면이 있으면 뻥 터져 나와가지고 사실 규모 꽤 큽니다. 뻥 터져 나와가 다시 들어가지. 근데 이거는 플레어에 비하면 진짜 너무 작은 규모인 거예요. 근데 플레어는 가시광선으로 만약에 보인다면 이런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흑점이 하나 있다 칩시다. 됐어요? 여기서 플레어가 빵 터지면 평상시엔 봐도 보여 안 보여? 가시광선은 안 보여요. 근데 이걸 자외선 영상으로 보면 뭐로 보면? 자외선 영상으로 보면 이래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나옵니다. 에너지 활동이 되게 커요. 됐습니까? 근데 만약 잘 들어. 이게 흑점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지구 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플레어가 지구 쪽으로 터질 수 있죠. 그럼 잘 들어. 태양 속에 가지고 있던 물질 중에 아주 많은 양의 고속 전하 입자들이 한 번에 빵 하고 분출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잘 들어. 논리적으로 이래 되는 거야. 지구 쪽으로 드디어 플레어가 빵 터졌지. 그러면 물질이 한꺼번에 지구 쪽으로 쫙 몰려 나오죠. 이 몰려 나오는 현상을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솔라윈드. 됐어요? 이때 태양풍이 지구 쪽으로 향하게 되면 태양 내부에서 튀어나온 이 고속 하전 입자, 전하 입자들은 전기를 띠고 있지. 그럼 잘 들어. 전기를 띤 입자들이 한꺼번에 일정한 방향으로 쭉 이동하면 결국 뭐가 형성된 거고? 자기력. 처음엔 전류죠. 전기 입자가 움직인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구야 태양 쪽에서 나가서 알아서 전류가 쭉 뻗어 나가지. 주변에 뭐가 형성된다? 물질이 진행하는 주변에 뭐가? 그렇죠.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게 와가지고 지구는 뭐 가지고 있어? 지구도 아니지. 자기장이 있죠. 그 고속 하전 입자들이 평상시에도 사실은 조금씩 와, 안 와? 평상시에도 오는데 그걸 막아주는 게 누구? 자기장입니다. 지구 자기장. 알겠어요? 그럼 플레어에 의한 태양풍이 와가지고 지구 자기장에 부딪히면 평상시에 부딪히는 것보다 어떨까? 규모가 세겠지.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없어지는 정도는 아니지만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약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 현상을 자기 폭풍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태양풍이 좀 세게 나왔는 것이 지구 자기장하고 충돌했을 때를 자기 폭풍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니?
근데 이게 뭔 문제가 되는데? 뭐라고? 예, 모든 통신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 통신장애 그러면 우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뭐가 일단? 전화. 대부분 무선 전화잖아요. 그럼 전화 좀 안 되는 게 뭐가 문제일까? 자, 급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119 안 되면 끝나는 거죠. 됐어요? 조금 더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이게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바로 97년인가 8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북한에 있는 돼지 새끼가 자꾸 씨발 막 오예 이지라면서 막 쏘고 이지라하잖아. 오늘은 동해, 오늘은 서해 이지라면서. 맞아? 마치 이런 거 같죠? 5살짜리 연라가 되게 위험한 장난감을 하나 가지게 됐어. 맞아? 주변 어른들이 다가오려고 하면 씨발 쏜다 이지라면서 와봐 이지라는 거 아니야 지금. 맞아? 드래곤볼에 마치 마인부우를 보는 것 같아. 마인부우가 약간 지능이 낮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능이 낮다는 게 아니고 정신 연령이 낮잖아. 너 싫어 이지라 쏴가 싫어. 사탕 변해라 이지라가 아삭아삭 처먹고 이지라잖아. 맞아? 인간 쓰레기 같은 미스터 사탄 같은 놈 보고 넌 정말 좋아 이지라고 사탄 짱이야 이지라고. 왜?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볼 때 난 요즘 김정은 보면서 마인부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 맞아요? 잘 들어. 대부분의 탄도미사일 있죠. ICBM. 핵이 아니라도 대부분의 미사일은 발사장치가 무선입니다. 무슨 말 채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프랑스에서 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사일, 탄도미사일 하나가 발사된 거예요. 다행히 탄두가 실리지는 않았지. 평상시에 장착해놨으니까. 누가 누른 것도 아닌데 이게 발사가 됐어요. 나중에 이걸 전파를 추적해봤겠죠. 프랑스 어떤 시골의 어떤 할머니가 휴대폰을 띡 누른 거야. 전화하려고. 그럼 원래 그 채널이 같으면 돼, 안 돼? 다릅니다. 근데 왜 그래 됐을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장이, 잘 들어. 지구 자기장 전파가, 전리층이 자기 폭풍이 너무 심해지면 이게 두께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진다고? 문제는 이거예요. 반사되거나 굴절되는 비율이 크면 상관이 없는데, 아예 전달이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전파의 파장을 바꿔버립니다. 굴절이 일어나면서. 반사가 일어나면서.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주파수가 맞아 떨어져 버린 거죠.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한번 전화기 계속 눌러야지. 그럼 전화요금이 졸라 많이 나올 거야. 그게 의도를 하고 한 건 아니죠. 즉, 지금 현재 또 이 태양 활동에 따라서 지구 기후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지구 자기장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에 많은 관심을 가지냐면 태양을 이렇게 막 관찰해 왔던 이유가 뭐다? 태양의 자기장 활동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플레어가 터지면 흑점수가 많아지면 태양의 자기장 활동이 활발해지고 코로나가 커지게 되면 몇몇 지역의 사람들은 호황을 누립니다. 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걸 막았다라는 증거가 뭔데? 오로라. 그렇죠. 오로라예요. 그러면 흑점 극대기가 돼가지고 플레어가 많이 터지면 태양풍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면 오로라가 발생률이 뻑하면 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즘에 이제 극지방 오로라 보러 가야지 병신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태양 흑점이 많은지 적은지 그걸 좀 파악해보고 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11년 기다렸다 가야 돼요. 지금 아니지. 주기가 11년이면 대략 6, 5년 뒤죠. 5, 6년 뒤에. 알겠어요? 5, 6년 뒤쯤에는 원래 태양 흑점 주기대로라고 하자면 어떻다? 오로라가 미친 듯이 발생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렇게 해서 77쪽에 있는 내용하고 문제를 78쪽까지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플레이어 터지면 흑점이 있던 부분 없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소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